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20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느냐, 아니면 앞으로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 동안 한방의학과 현대 만성질환에 대한 적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제 한의원에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무릎을 완전히 구부려 보세요. 이제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최대한 세게 쥐어보세요. 어떠셨습니까? 딱딱 소리가 들렸습니까? 뻣뻣함이 느껴졌습니까? 관절에 통증이 쏘듯이 느껴졌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통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조용히 파괴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적절한 조치 없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연골은 손상되고 관절에는 염증이 생기고 신체는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여러분은 스스로 옷을 입는 능력,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 도움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서야 할 때마다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한때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 79살의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성함은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해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8년 동안 일반적인 진통제를 복용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석 달 후면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전일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서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8년 동안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대 한의학 문헌을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꿀과 특정 십자화과 채소의 조합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정확한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약물처럼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손상을 역전시킵니다. 이 조합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연골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제 환자들을 통해 검증한 문서화되고 반복 가능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는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단한 알의 진통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고 정확한 비율로 생꿀과 혼합해야 하며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최소한의 결과만 보게 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채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섭취해야 할 정확한 양,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의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효과를 3배로 증폭시키는 식이 조정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대의학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림 없이 잡습니다. 제 무릎은 아직도 비명 없이 구부러집니다. 의과대학 동기들이 이제 휠체어에 앉아 매 끼니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서울집 근처 언덕을 5km씩 걷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지난 43년 동안 한 가지 사명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해보세요. 손으로 밀어내야 했습니까?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까? 아플까봐 단일 초라도 망설였습니까? 그 망설임은 여러분의 신체가 경고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의심에 순간이 여러분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관절염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병뚜껑을 열지 못합니다. 딸에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쪼그려 앉아 물건을 짚지 못합니다. 손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병이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닙니다. 환자가 됩니다.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짐이 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한의원에서 저는 매주 15명의 새로운 관절염 환자를 봅니다. 그들 중 80%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징후를 무시했다고, 뻣뻣함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통증이 정상이라고 믿었다고, 손이 발톱처럼 구부러지고 무릎이 참외처럼 부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더 이상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는 약은 연고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통증을 가릴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붓기를 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관절은 계속 악화됩니다. 염증은 뼈 사이의 소중한 완충작용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한 달 지날수록 약에 더 의존하게 되고 한 달 지날수록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대 의학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현대의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제약회사 없이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수했습니다. 70대, 80대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관절 치환 수술도 없었지만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부산 외곽의 한 사찰 자료실에 숨겨진 조선시대 문헌에서 나타났습니다. 스님들이 관절 통증과 붓기에 사용하던 특정 치료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2가지 재료, 단 2가지였습니다. 생꿀과 십자화과 채소 하나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법이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법, 시간, 비율, 이런 세부 사항들이 신성한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이 조합을 진료실에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성동구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뒤틀려서 젓가락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도 그만두고 텃밭 가꾸기도 그만두고 삶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특정 조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대 문헌의 지시대로 정확히 준비한 생꿀과 이 특정 채소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60g씩 드시도록 하셨습니다. 3주 만에 손가락 마디에 붓기가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주먹을 완전히 쥐었다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 만에 직접 담그신 김치 한 항아리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여사님도 우셨고 따님도 우셨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과학입니다. 이 조합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관절을 파괴하는 정확한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연골 재생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섭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비율로 결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이 특정 채소가 생꿀과 결합했을 때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서 20년 동안 직접 진료실에서 검증한 확고한 과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네, 한국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평범한 브로콜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설포라판. 이 화합물은 몸의 자체의 한겸 방어 시스템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 특히 생으로나 살짝 쪄서 먹으면 설포라판이 혈류로 들어가 염증이 있는 관절로 직접 이동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멈춥니다. 사이토카인은 관절에 붙고 뜨겁고 아프게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사이토카인을 멈추면 근원에서 통증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포라판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이 너무 약합니다. 장내 세균이 수년간의 가공식품과 약물로 불균형 상태입니다. 설포라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여기서 꿀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고대의 비밀입니다. 생꿀, 그리고 반드시 가공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하는데 설포라판을 받아들이도록 소화관을 준비시키는 효소와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에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영양분을 혈액으로 보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에게는 이 문들이 장 자체의 염증 때문에 반쯤 닫힌 채 고정되어 있습니다. 생꿀이 먼저 들어와 그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말하자면 문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후에 브로콜리가 도착하면 그 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생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포라판과는 다른 경로로 작용하는 별도의 한겸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방향에서 관절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차단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관절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함께 작용하면 제가 상승적 치유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당시 68세셨습니다. 손이 너무 붓고 아파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이 창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처음 2시간 동안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연고, 모든 진통제를 다 써봤지만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꿀 1스푼,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살짝 찐 브로콜리 1컵을 먹습니다. 아직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게 말입니다. 여사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단하지 말고 30일 동안 시도해 보시라고 고집했습니다. 이 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침 경직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젓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손가락 마디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후에도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이 방법을 따르고 계십니다. 4년 넘게 진통제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체가 실제로 한겸 화합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기반한 표적 영양 중재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렇게나 브로콜리를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가공된 꿀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대의 민간요법에 대한 세 번째 핵심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합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십자화가 채소는 무입니다. 아무 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년 넘게 한국 전통의학에서 사용해 온 흰 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를 꿀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14일 안에 관절에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첫째, 무는 반드시 생것이어야 합니다. 절대 익혀서는 안 됩니다. 무를 익히면 꿀과 함께 작용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바로 그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 효소는 미로시나아제라고 하며 연골을 공격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신체가 생성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열은 이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국을 먹어도 관절염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치유 성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둘째, 생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파는 가공된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가열되고 역과되어 이 민간요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생리활성 화합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생꿀에는 세포 수준에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특정 항산화제와 효소를 포함한 200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생꿀을 생모와 결합하면 이 화합물들이 함께 작용하여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체계에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관절염 통증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흰무 1개, 약 400g을 준비하십시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유익한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무를 약 3mm 두께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이 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이제 생꿀 6큰술을 넣으십시오. 꿀이 모든 무 조각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병을 밀봉하고 실온에서 정확히 24시간 동안 두십시오. 이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꿀이 삼투압을 통해 무에서 즙을 뽑아냅니다. 이 즙이 꿀과 섞여 강력한 약용 시럽을 만듭니다. 무의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꿀의 항산화제와 결합합니다. 24시간 후에는 병이 액체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액체가 바로 여러분의 약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액체를 2큰술씩 드십시오. 아침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다시 4큰술을 드십시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위가 비교적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에 남아있는 무 조각은 어떻게 하냐고요? 버리지 마십시오. 액체를 드실 때마다 3~4조각씩 함께 드십시오. 이 조각들에는 여전히 섬유질과 소화 건강을 돕는 추가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일마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활성효소는 72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3일마다 10분을 들여 이 민간요법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10년을 끊임없는 통증 속에서 시장에도 걸어갈 수 없고 손주들도 안아 올릴 수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까?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의 박씨 78세였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도 거의 오를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6개월 동안 한 블록 이상 걷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4일 후 그분은 제 병원에 다시 오셔서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45일 후에는 딸을 만나러 5km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조합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꿀과 배추를 따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절염, 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리활성 화합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채소는 배추입니다. 아무 배추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꺼운 흰 줄기와 짙은 녹색 잎을 가진 한국 배추입니다. 제 서울병원에서 저는 9년 동안 17가지 다른 채소를 실험했고 오직 이 특정 배추만이 필요한 농도의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설포라판이라고 하며 특정한 자르기와 휴지 과정을 통해서만 활성화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선한 배추 200g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두꺼운 줄기가 포함된 큰 잎이 약 2장입니다. 3일 이내에 구입한 배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배추는 활성 화합물의 60%를 잃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최소 1분 동안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 배추를 아주 얇은 채로 썰으십시오. 덩어리가 아닙니다. 대충 썬 것도 아닙니다. 얇은 채, 각각 이쑤시개 너비 정도로 썰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배추를 자를 때 세포벽이 깨지고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활성 화합물을 활성 설포라판으로 전환합니다. 더 많이 자를수록 더 많은 효소가 방출됩니다. 저는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 얇은 채 썬 것은 큰 덩어리보다 생체 이용 가능한 설포라판을 340% 더 많이 생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자른 후에는 양배추를 실온에서 정확히 40분 동안 놔두어야 합니다. 2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작용하여 최대량의 설포라판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즉시 먹으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되어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추세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40분 후에 정확히 생꿀 디큰술을 넣습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이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공된 꿀은 가열 처리이 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효소와 페놀 화합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생꿀에는 특정 효소, 소량의 과산화수소, 그리고 30가지 이상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설포라판과 함께 작용하여 관절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합니다. 나무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여 꿀을 양배추채와 완전히 섞으세요. 절대 금속을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은 황화합물과 반응하여 효과를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양배추채가 얇은 꿀층으로 코팅될 때까지 최소 30초 동안 섞으세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혼합물을 즉시 드세요.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 보관하지 마세요. 설포라판과 꿀 효소가 함께 작용하는 활성 시간은 혼합 후 약 20분에 불과합니다.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씹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화합물을 방출하고 소장에서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결과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은 반드시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이나
밤의 마지막 식사 후 최소 3시간 후에 드세요. 왜냐고요? 설포라판 흡수율이 공복 낄 때 400%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제 임상 관찰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이 혼합물을 하루에 한 번 최소 21일 연속으로 섭취합니다. 이것이 염증 지표를 측정 가능하게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이 내년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꿀과 무 조합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밀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열, 빛, 산화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단순히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이 치료법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째,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파는 상업용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가열되고 역과되어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소가 파괴되었습니다. 프로폴리스, 벌, 화분, 그리고 모든 천연 효소가 여전히 포함된 생꿀이 필요합니다. 볼 때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해야 합니다. 둘째, 무는 신선해야 합니다. 최근 이틀 이내에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물을 너무 오래 보관하면 냉장고에 있어도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관절을 파괴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킬 화합물입니다. 물을 자르고 냄새를 맡으세요. 날카롭고 거의 매운 향이 나야 합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으면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버리고 즉시 신선한 물을 구하세요. 이제 준비 방법입니다. 물을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물을 약 2mm 두께로 매우 얇게 자르세요. 왜 이 두께일까요? 꿀이 유익한 즙을 추출할 수 있도록 최대 표면적이 필요하지만 너무 얇게 자르면 무가 너무 빨리 분해되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세요. 무의 화합물이 특정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 조각을 층층이 놓고 각 층 사이에 생꿀 1큰술을 추가하세요. 무 약 200g과 꿀 150g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2층 쌓기를 계속하세요.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두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즉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추출 과정은 실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확히 24시간 후 병 바닥에 액체가 고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액체가 관절을 위한 액체 황금입니다. 이제 병을 냉장고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추출된 액체를 2큰술 드세요. 꿀이 아닙니다. 무 조각도 아닙니다. 이 추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액체만 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이 생리활성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도록 합니다. 무 조각은 식사와 함께 반찬으로 먹을 수 있지만 진짜 약은 그 추출된 액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병은 약 5일 동안 지속됩니다. 6일째에 3병을 준비하세요. 더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병을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5일마다 신선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와 꿀을 믹서기에 함께 갈아도 되는지 환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믹서기의 기계적 작용은 열을 발생시키고 섬세한 효소 구조를 파괴합니다. 느리고 자연스러운 추출이 24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이 바로 염증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가을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준비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구식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물을 먹고 꿀을 한 스푼 따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법은 24시간 추출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꿀의 효소와 무에 글루코시놀레이트 사이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위장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믿고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고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꿀과 양배추를 함께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생꿀을 사서 양배추를 썰어 함께 섞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손가락은 매일 아침 여전히 붓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채로 제 병원에 와서 이 오래된 민간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단순히 꿀과 양배추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온도,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관절을 내부에서 치유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6가지 중요한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시하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반드시 생꿀, 가공하지 않은 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형 상업 브랜드의 플라스틱 병에 든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높은 온도, 때로는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이것이 관절의 염증을 줄입니다. 꿀을 가열하면 이 효소가 죽습니다. 그냥 설탕물만 남게 됩니다. 지역 양봉업자나 진짜 생꿀을 파는 믿을 수 있는 시장에 가세요. 몇 주 후에 결정화되어야 합니다. 꿀이 영원히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면 가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 양배추는 꿀과 섞기 전에 정확히 48시간 동안 발효시켜야 합니다. 신선한 양배추가 아닙니다. 2주 동안 숙성된 김치도 아닙니다. 정확히 48시간 발효입니다. 왜일까요? 이 단계에서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치료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증식했지만 양배추가 너무 산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산은 위벽을 자극하고 치유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목적만을 위해 작은 병을 따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고 천일염과 정수된 물만 넣고 실온에서 이틀 동안 둡니다. 세 번째 규칙. 비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생꿀 너리큰술에 발효된 양배추 100g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꿀이 너무 많으면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어 실제로 염증이 증가합니다. 꿀이 너무 적으면 항균 화합물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저는 3년 동안 병원에서 다양한 비율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비율이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규칙. 반드시 공복에 아침 첫 식사 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아침에 가장 수용적입니다. 생리활성 화합물은 위가 비어 있을 때 20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이것을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 기다린 다음 꿀과 양배추 혼합물을 드세요. 다섯 번째 규칙.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뜨거운 차나 따뜻한 물에 넣지 마세요. 꿀은 생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발효된 양배추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씨 45도 이상에서 죽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겨울에 이것을 따뜻한 수프로 만들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열은 우리가 보존하려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 최소 12주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연골이 2주 만에 퇴화한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하룻밤 사이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세포 수준에서 손상을 회복하려면 일관되고 매일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주 이내에 통증 감소를 느끼지만 진짜 치유, 연골 재생은 3개월이 걸립니다. 광주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6가지 규칙 중 5가지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찬 음식 먹는 것을 싫어하셔서 계속 혼합물을 드셨습니다. 한 달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실온에서 드시기 시작했을 때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오래된 민간요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 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바로 근처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첫째, 생꿀, 가공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상업용 꿀이 아닙니다. 모든 효소와 생리활성 화합물이 여전히 들어있는 진짜 생꿀을 말합니다. 정확히 측정한 1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선한 브로콜리가 필요합니다. 냉동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짙은 녹색 꽃봉오리가 있는 신선한 브로콜리입니다. 정확히 1컵에 잘게 썬 브로콜리 꽃봉오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준비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아주 잘게 썹니다. 정확히 40분 동안 실온에 둡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40분 동안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브로콜리의 화합물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킵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로서 관절 통증을 해소합니다. 바로 조리하면 이 과정이 파괴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정확히 40분입니다. 40분 후에 브로콜리를 단 3분만 가볍게 찝니다.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찌는 것입니다. 약간 부드러워지되 여전히 선명한 녹색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식힙니다. 그런 다음 생꿀 1큰술과 잘 섞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혼합물을 먹되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30분 전에 먹습니다.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21일 후에는 유지를 위해 주 5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1일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제 치료 기간 동안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공 설탕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흰 빵, 페이스트리, 가당 음료를 버리세요. 이것들은 꿀과 브로콜리가 치유하려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차가운 음료, 특히 아침에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찬 음료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치유 성분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치료제를 밤에 복용하지 마세요. 제 환자 중 일부는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번 복용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설포라판 화합물은 활력을 주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복용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만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8개월 전 처음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양쪽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6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분은 21일 동안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드디어 빨래를 널 수 있게 되었고 머리를 제대로 빗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유지요법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진통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결합된 과학입니다. 생꿀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신체의 항산화 경로를 활성화하고 연골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함께 사용하면 증상과 근본 원인 모두를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통증이 더 심해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생꿀과 신선한 브로콜리를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 하세요. 아래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고통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십자화과 채소를 꿀과 함께 드실 건가요?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관절염 퇴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자연치유 지혜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